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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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할아버지와 함께 떠나는 세계뉴스 8번째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세종인사학당 과학반 김은경입니다. 오늘도 5대양 육지들을 돌아쳐 어린이들의 시야를 넓혀주게 될 각적 특파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기소개하시고 무엇을 알려줄 것인지 뉴스의 제목을 말씀해주세요. 먼저 아시아 한반도 특파원 누구지요? 네, 천광로입니다. 오늘 저는 남북한 개성공단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미국 특파원 누구지요? 네, 저 박미소입니다. 다음은 동아시아 중동 특파원 누구지요? 네, 진행자 김은경인데요. 오늘은 아시아 뉴스입니다. 다음 유럽 특파원 누구지요? 네, 이희원입니다. 그리스 정상회의의 그거 아닌데 유럽 특파원 그거야? 그거 아니고 중남미로 가서 프란치스코 교황 소식을 전해준다고 돼 있는데. 그건 제가 아 그래? 그럼 내가 글씨를 잘못 봤나? 근데 여기 여기 뭐 아프리카 없어. 아프리카 있어요. 블로거든 나와봐. 원고에 나와. 지금 저 회원이 뭐 한 거야? 이거예요. 뭐? 브릭스. 드릭스? 아, 드릭스는 브릭스 브. 그걸로 해봐. 뭐요? 브릭스 정상회의 러시아에서 개막. 그거는 한현규 특파원이요. 아니에요. 아니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에요. 요 메인에 봐. 희원이에요. 메인에 봐봐. 아니 진짜 이거 아프리카. 다음 아프리카 특파원 한현규가 브릭스를 한다니까? 나도 지금 봤는데 유럽이라 써 있는데 영문은 아프리카. 그거 참 이상하네. 자, 다음 마지막 하세요. 다음 아프리카 특파원 누구죠? 아니 그러니까 다음 마지막 미주 특파원 해봐. 여기 이거 앞에 보고 해. 자기 원고 보고 하지 마. 자기 스마트폰 원고 보지 마. 안 되겠어. 뭐가 잘못 갔나 봐. 자, 앞에 메인을 보세요. 이희원 앞에 메인을 보고 하세요. 자, 진행자. 마지막 미주중남미 특파원 누구죠? 김소리입니다. 네, 오늘 저는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 전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네, 그럼 어릴 때부터 세계를 배워야 지구촌을 지배한다는 세종인사학당에서 보내드리는 세계 뉴스. 먼저 청강로 아시아 특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남북 개성공단 공동위 16일 개최 이런 제목입니다.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문제 등을 논의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5.6차 회의가 오는 16일 개성공단에서 열립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오늘 북측 공동위원장 명예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6차 회의 개최에 호응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개성공단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담 일정 등 세부적 사항은 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별도로 어제 저녁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개성공단 내 통행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통행 질서 문제는 남북 간 합의와 개성공단 법규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국통일부는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에서 발췌보도한 세종인사학당 뉴스 미래 아시아 특파원 천광로였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이희원, 개성공단에 어디 있어? 남한에 있어? 북한에 있어? 북한이. 그럼 북한에 어떻게 우리가 공단을 만들었을까? 뉴스를 조금씩 보긴 봤지? 네. 근데 개성은 우리나라 남북한 그 분사분계선에서 불과 1시간도 안 된 거리에 아주 1시간이 뭐야? 아주 가까운 거리에 100만 평 정도의 우리나라가 공장을 우리나라 돈으로 설립을 해서 북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 누가 일을 해? 북한 사람들이 근데 그 월급을 얼마나 탈까? 많이 안 탈 것 같은데. 많이 안 탈 것 같지? 많이 탈 것 같아요. 많이 탈 것 같지?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빠들의 보통 월급이 300만 원 타는데 네. 북한 사람도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타. 헐. 제가 들었어요. 7만 원, 10만 원 타. 그래서 북한은 살기가 그렇게. 그래도 북한에서 거기 취직을 하면은 아주 큰 직장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들이 개성공단 알아두어야 되겠지 지금부터. 네. 개성공단이 어디다가 북한에 있어요. 네. 남북 북한은
북한 땅에 사회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니고 그리고 공산주의라고 네, 해요. 근데 학교에서 사회주의래요.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더 빡센 거고 사회주의가 약간 느슨한 거고 우리 같은 민주주의는 아주 자유롭고 편안한 거야. 그 이제 말하자면 중국이 사회주의고 아, 맞아요. 북한은 공산주의고 공산주의보다 더 제도가 나쁜 독재 권력 1인 지배 체제야. 자기들끼리. 그래서 북한은 몇만 명이라고 그랬어, 현기야? 북한요? 우리나라 5천만, 북한 얼마라고 그랬어? 합치면 8천 다 합치면 8천만, 7,600만이라고 하대. 근데 북한이 한 2,500만 되는데 북한은 200명만 잘 살고 나머지는 다 종같이 노예같이 살아. 나라가 아니고 큰일 났어. 자, 다음 진행하세요. 다음 진행하세요. 한국군 우주전력 촉발. 우주정보 상황실 문 열어. 한국군 당국이 우주작전 수행을 위한 촉발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7일 공군 우주정보 상황실이 문을 열었는데요. 적국이나 주변국의 통과 현황이나 위성 통과 현황이나 우주 기상 정보 등을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의 기자 대신 김소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으로부터 인공위성 움직임과 같은 우주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한국 내 관련 기관들과 공유하는 이곳은 우주 정보를 분석하고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수행하는 국가 차원의 첫 상황실입니다. 지난해 9월 미 한군 당국의 우주 정보 공유 체결에 따라 미군 전략사령부로부터 우주 감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우주 정보 상황실에는 우주 공통작전 상황도 COP가 설치된 위성에 대한 분석은 물론 인공위성 합법 장치인 GPS 정밀도와 전파 방지 상황, 위성 출력률 분석, 한반도 통과 위성 식별, 우주 기상 정보 등에 대한 분석도 가능합니다. 한국공군 우주전력발전 과장인 전현석 중령입니다. 국가 위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안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 전략사령부에서 우주 파편 정보 등을 받아서 한국 위성에 접근하는 파편 타국 위성들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역까지 계속. 또 이를 통해서 최근 발생한 한국 기술위성 3호와 우주파편 간의 근저 러시아 한국 우주함으로선 추락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군 차원에서는 주변국 위성의 통과 현황과 우주 기상 정보 등을 예측할 수 있다고 이를 활용한 육해공군 군사작전 수행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 했어? 이제 이거는 계속해서 전현석 중령입니다. 진행자. 저 소리. 네? 계속해서 전현석 중령입니다. 여기까지. GPS 재밍 위치나 영향 범위를 알게 되면 저희가 작전을 할 때 저쪽에는 GPS 제모가 있어서 이쪽에서 직접적으로 인근에서 작전하는 것보다는 회피해서 다른 지역에서 작전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군 작전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한국 공군 관계자도 지난해 말 완공된 우주 공통작전 상황도 등을 이용하면 북한 GPS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우주 정보 상황실 개관은 3단계로 나눠 추진되는 우주 전력 단계별 구축 계획 중 첫 단계로 한국군 당국은 오는 2040년까지 우주 전력을 단계별로 구축해 우주 작전 수행 능력과로 한국군 당국은 오는 2040년까지 우주 전력을 단계별로 구축해 우주 작전 수행 능력과 우주 전력투사. 틀렸어요? 한 줄 2번 읽었어. 전력투사 능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주 전력 투사 능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위오의 세계 뉴스에서 발췌 보도한 세종인사학당 뉴스 미래 민주동맹 특파원 김소리. 오늘은 한반도 뉴스였습니다. 앉으세요. 잘 읽었습니다. 뭐가 생긴대요? 우주정보 상황실. 이게 뭐 한대요? 우주에 대한 정보를
상황으로 알려주는 앞으로는 전쟁을 하는데 총칼, 활로 안 싸운다 그랬지? 인터넷으로 총으로도 안 싸운다 그랬지? 인터넷 포탄 던지는 거 그렇지. 앞으로는 이제 정보통신 위성 항법장치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바다에서 포를 잠수함이 쏴 올려서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게 죽지. 이런 것이 전부 다 무엇을 하느냐?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 지금 너희들이 배우는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은 할아버지 세대가 아니야. 할아버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런 것을 조금씩 들어줘야 돼. 그러면요 IT 강국의 우리나라는 그 뭐야 그럼 강하다고 쓰네요 그런 얘기. 아주 강하지. 그런데 반면에 약점이 있었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북한이 IT 강국이 한국이 강하니까 이 한국을 결정적으로 맥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 해커를 양성을 하고 있어. 그 해커는 우리나라 해커가 북한 해커를 못 이겨. 그 북한의 해커를 3,000명, 10,000명을 정예부대를 아주 어려서부터 너희들 같은 애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인터넷 파괴시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것이 걱정이에요. 앞으로 큰 걱정이에요. 뭔데니까 대충 이 정도 넘어가자고. 앞으로는 우주선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해서 전쟁을 하게 세대가 오는데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서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네. 다음 아시아 특파원 누구예요? 저 아닙니다. 그렇지. 아시아 가기로 했지. 자, 시작. 미 오바마 대통령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면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응인 푸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만났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올해로 종전 40주년을 맞은 가운데 베트남 공산당 지도자가 미국을 방문한 것이 중 서기장이 처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대통령 직무실에서 중 서기장과 만나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날 회동에서 양측 타자 간 무협정적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과 인권, 국방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양자와 지역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양측은 중국이 인공섬 건설을 통해 영유권 주장을 펴는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심도 있게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안 읽었어요 위로 올려주세요. 심도 있게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이 공식 국교를 맺은 것은 지난 1995년 7월 11일로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0년 11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2012년 7월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으로 동반자 관계를 충격시켰습니다. VOA 세계뉴스에서 발췌보도한 새정인사당 뉴스 미래 중동특파원 이거 기본경기 하기로 했는데 제가 했네. 미래 아시아 특파원 오늘은 아시아 내용이었나요? 이거 김은경이가 하게 돼 있는 게 너는 백악관 이거 미국 거 이거라는 건데 바꿔서 했어. 잘했어. 바꿔서 했어. 베트남 찾아놨어? 네. 베트남이 어디냐? 네, 차고가 있었네요. 베트남을 뭐라고 하는데? 동남아시아라고 하지. 우리가 자주 배웠지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중동. 동아시아 중동 특파원은 여기잖아. 네. 동남아시아. 우리는 이 아시아를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여기는 동북아라고 그래. 우리는 어디? 저희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저 학당에 손님 오셨는데 누가 오셨냐? 임상준 의원님 왜 근데 여기 오바마하고 만난 사람은 누구요? 쫑이요, 쫑. 이름도 참 희한하지? 뭔 쫑이냐? 파트리요? 아니요, 쫑마늘이 아니고 뭐요? 응앤푸쫑. 응앤푸쫑이야. 우리나라는 응앤푸쫑이요. 사람 이름이. 그 나라 말로 그렇게 나와. 근데 이렇게 앞으로는 세계가 같이 원래 베트남하고 한국하고는 옛날에 베트남에서 전쟁을 했던 적이었었는데 지금은 국교가 다시 수립돼 가지고 한국의 베트남 여자들이 많이 시집을 오지. 그거 아니야? 그건 알아? 그 옛날에 우리 싸우던 나라요. 근데 반쪽은 우리 편이고 반쪽은 우리 편이 아니었었어. 다문화가 죠. 다문화 시대가 됐지. 자, 그러면 이것이
백악관 독립기념일 행사는 진행자 김은경이가 바꿔서 했으니까 차도가 있어. 김은경이가 해야 되겠어. 표. 오바마 백악관에서 독립기념일 맞이 행사. 4일은 미국의 제239회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인들은 불꽃놀이, 가수행진, 소풍, 음악회를 즐기며 선조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들이 즐거운 독립기념일을 보내길 바란다고 주간 연설에서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4일 백악관에서 수백 명의 군인들과 가족들에게 고기구이를 대접합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위치한 미국 1대 대통령 도시 워싱턴의 생가에서는 새롭게 미국으로 귀화한 100명을 위한 행사가 열립니다. 또 밤에는 워싱턴 DC에 내셔널 몰에서 음악회와 불꽃놀이가 진행됩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독립기념일을 하루 앞둔 3일 외국에 주저앉는 전 공관의 치안태세를 재점검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9일 세계뉴스에서 발췌 보도한 세종에서 학당 뉴스 미래 중동아시아 특파원 미래 중동아시아 특파원 김은경이었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중동 아니에요? 동아시아 중동인데 나도 순간 그게 밖에 나왔어. 동아시아 중동인데. 자, 미국은 어딘가 뭐 안 찾아도 알지? 너무 잘 알지. 그런데 아까 환태평양 얘기 나온 건 그걸 알았더니 환태평양. 환태평양 뭔 소리냐? 하나의 태평양. 미소야. 네. 환태평양 뭔 소리인가 모르겠어. 하나의 태평양 아닙니까? 아니요. 환이라고 해서 환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알래스카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미주 대륙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미주 대륙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게 태평양 판 배웠지? 네. 지구판, 응? 저기 저 세계사. 세계사 때 배웠지? 이 태평양 판에 인접돼 있는 국가들 캐나다, 미국, 여기 뭐 저기 저 한국도 에콰도르, 있는데. 칠레, 이 한국 이거 저걸 환태평양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워싱턴에 무슨 날이 왔다고 그랬어? 4일날. 워싱턴에 엊그제 4일날 무슨 날이?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이 아니고. 아니 독립기념. 독립기념 20주년. 20주년 아이 이건 제 거요. 1776이니까 지금 259년이요. 미국 독립. 미국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 누군지 아는 사람? 저요. 이승만. 조지 워싱턴. 이승만도 아니고 조지 패트릭 워싱턴 켈리. 아니고 패트릭 켈리는 자유선언을 한 사람은 현규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 누구? 네 거잖아 원고. 너 얘가 맞출 것 같아. 야 이거 우리가 저거 수도 없이. 패트릭은 그거야. 우리가 거기 제퍼슨 기념관에 간다고. 제퍼슨하고 100달러에 있는 사람 누구? 100달러. 벤자민 플랭클린. 벤자민 플랭클린. 우리가 이제 그 워싱턴에 가면은 할아버지는 제퍼슨. 토마스 제퍼슨 맞아. 토마스 제퍼슨, 벤자민 플랭클린 등등 5명이 독립선언서 초안을 작성을 했는데 할아버지는 그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석을 몇 번 해봤어요. 잘 알아요. 재밌어요? 미국이에요? 재밌는 게 아니라 뭐 그 어린이들 가면 끝내주지. 갈게요. 얼마나 행사가. 근데 그 우리가 이번에 그날엔 맞지 않아 날짜가. 자 다음 누구야? 미주중남미 특파원. 이거 누가 하기로 돼 있는 거? 이거 이희원이네. 이희원이야로 바뀌었네. 네? 이거 나 자기는 소소한 거기라도 뉴스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 바뀌어 위치가. 자 이희원 일어나세요. 이리 오세요. 네, 일어나. 가운데로 오세요. 씩씩하게. 씩씩하게. 프란치스코 교황 새로운 경제환경. 뭔 소리요? 똑똑해. 프란치스코 교황 응. 새로운 경제 환경 세계 질서 촉구. 남미 세계국 순방 첫 3개국이라고 해야 돼. 일단 3개국이라고 하면 이상해. 3개국 순방 첫 일정으로 에콰도르를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경제와 생태 측면에서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7일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열린 미사에서 지구촌의 자원은 일부 부유층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모두가 함께 나눠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 들어가려는 모르겠어 소리 죽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에콰도르는 생물종 다양성을 위한 환경 체제가 가장 잘 갖춰진 나라의 하나지만 석유 개발에 크게 의존하면서 각종 환경 오염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교황은 자원 개발은 환경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에콰도르 방문을 마치고 다음 방문국인 볼리비아로 향할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에서 발제보도한 세종인사학당 네스 미래의 미주중남 및 특파원 이희원 오늘 프란치스코 요황 뉴스였습니다. 교황 김교. 오타가 나왔네. 자, 어딜까? 에콰도르가 어딜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계신 아닌데 거긴 노만해. 중남미에 있어. 중남미에 에콰도르가. 브라질, 에콰도르, 칠레 이거는 환태평양 국가. 여기에 에콰도르가 있어. 자 보세요. 네 에콰도르 어디 있어? 미국 밑에. 여기 그러니까 여기. 로마에서 유럽에서 교황이 거기에 간 거야. 자 이제 마지막 한현교 아시아 한반도입니다. 이쪽으로 와 이리로. 한현교 원고는 잘 보여. 이리 와. 교원이가 현주 이쁘게 잡아줘. 자 이쁘게 잡아줘. 똑바로 좀 차렷 좀 하고. 올려달라고? 아하, 참. 누구야? 브릭스 정상회의 러시아에서 개막. 러시아와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나라로 구성된 브릭스 정상회의가 오늘 9일 러시아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그리고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브릭스는 이달에 1천억 달러와 공동 통화기금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주축된 국제 통화기금에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브릭스 신개발은행은 내년에 5개 회원국들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간접 시설의 재정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브릭스 5개국 실무 대표들은 앞서 지난 7일 예비회담을 통해 이 같은 계획과 기금 마련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브릭스 정상회의에 앞서 어제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에서 발제 보도한 세종인사학당 뉴스 미래 아프리카 특파원 한영규. 오늘은 브릭스 뉴스였습니다. 자, 한현규. 브릭스가 5개 나라인데 어디요? 네. 러시아,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브라질,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나라는 특징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세계에는 G7이라고 강국 7개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는 20개 나라에다가 G20이라고 알아? 들어봤어? 뉴스에서? 네. 그런데 이 나라들 지금 브릭스라는 나라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인도나 브라질, 남아프리카의 특징은 자원이 많고 인구가 많고 나라가 큰 특징이 있어. 이들이 뭉쳐있는 게 브릭스야. 아주 독특한 기구야. 이들이 그 조그만 나라, 인구도 적은 나라, 자기네들 자존심을 살리는 거야. 이 브릭스 5나라가 어딘가 운경이 어디 찾았어? 못 찾은 나라 어디요? 지금 5개 나라. 중에서 못 찾은 못 찾은 나라고요? 나라. 장난치고 있었지. 찾진 않았지. 러시아, 안 찾았구나. 장난만 치고 있었지. 러시아는 그래서 지구에서 제일 큰 나라고.
중국 하자 중국. 오늘 이쯤 하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저거 봐야지. 클로징 멘트 하세요. 저거 하셔서 해야지. 제발 좀. 그리고 모양 내서. 자, 앉으세요. 자야 부들들어 2명이나 3명이나 카메라에 갔어. 양쪽 들어와주고. 들어와 담당만 남고 다 들어와. 자, 이제 마감하세요. 이거 보여줘야지. 안 보여줘? 안 보여. 자, 크게 씩씩하게.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구촌 우대양을 돌아주신 제8회 오늘의 세계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구의 반대쪽 뉴스를 전해준 미래의 각지적 특파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할아버지, 우리들에게 지구 전체를 통째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청소년 어린이날 다음에 뵙겠습니다.